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이런 심지를 가죽으로 싸서 만드는 핸들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물론 납작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약간 모양이 있는 것을 싸서 만들면 그립감을 훨씬 좋게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죽 심지예요. 그런데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뭔가 PVC로 되어 있는 것을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로프 같은 것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수치들은 꼭 정답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되어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수치들을 조금씩 변경을 해서 샘플링 테스트도 해보시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맞는 그런 뉘앙스 아니면 스타일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사이즈만 쓰는 게 아니고 가방이 작아지거나 커지면 조금씩 굵은 거를 쓰거나 작은 것을 쓰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거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우선 제가 가지고 온 재료들을 한번 간단히 보여드리면, 우선 이 심지는 두께가 한 5.7mm 정도 됩니다. 지름이죠. 5.7mm 정도 되는 두께고, 그 다음에 제가 쓸 장식은 이 안쪽 이너 사이즈가 20mm입니다. 그렇고 가죽을 두 장을 쓸 거예요. 하나는 겉감이 될 1.3mm 정도 두께 되는 가죽이고, 하나는 안감처럼 쓸 혹은 가죽의 두께를 조금 더 보충해 줄 0.75, 0.8mm 정도 되는 두께를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리고 보강 테이프를 쓸 거예요. 그래서 우선 도안은 이렇게 생겼는데, 당연히 저는 이것을 짧은 길이로만 샘플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이로 나중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두 가죽 다 재단을 할 건데, 이것과 같은 사이즈로 할 게 아니고요. 가 패턴 같이 조금 크게 재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크게 여유를 두고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이것보다 조금 크게 자를 겁니다. 이쪽에서 자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잘랐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자르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보강 테이프를 가운데 붙여줄 겁니다. 보강 테이프 너비는 상관없어요. 실은 전체적으로 늘어나지 않게끔 해주려고 보강 테이프를 붙이는 거고, 제가 하는 방식이 정답은 아니고 어찌되었든 뭔가 늘어나지 않게 처리를 해준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운데 부분은 이 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쪽에서 장식이 달리는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힘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늘어나지 않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이 보강 테이프를 원래는 여기랑 이쪽은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귀찮으니까 다 해버린 거죠. 이렇게 하고 이것을 전체 본딩에서 붙여버릴 겁니다. 해서 본드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깔끔히 하시되 최소한으로만 얇게 펴바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전체 본딩을 하셨으면 이것을 붙여줍니다. 제가 네이비 가죽으로 한 것은 안쪽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었죠. 이렇게 한 다음에 바깥쪽에 이 도안대로 그리는 거죠. 실은 이것은 짧은 건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고정이고 이쪽 부분이 내가 원하는 핸들 길이에 따라서 늘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은 이 장식을 부착하기 위한 고정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자르시기 전에 이 폭이 30mm거든요. 이 30mm 폭으로 길게 먼저 잘라줍니다. 그런데 가끔 자를 보다 보면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폭이 25mm예요. 그리고
60cm 자가 30mm짜리거든요. 이 자폭이 여기를 보시면 얘가 30mm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를 대고 그냥 그대로 자를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을 먼저 잘라주고요. 물론 보강 테이프가 딱 가운데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조금 옆으로 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장식이 걸리는 쪽에서만 걸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서 같은 폭으로 먼저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 겉가죽이 있고 그리고 보강 테이프가 있고 안쪽에 가죽이 있는 이 세 겹이 됩니다. 물론 가죽 한 장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늘어남이 좀 유발되는 조금 신축성이 많은 그런 가죽을 많이 쓰다 보니 보강 테이프를 붙이고 안감을 붙여서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주는 형태고요. 좀 늘어나지 않는 조금 힘이 있는 가죽을 쓰신다고 하면 조금 더 두께를 도톰히 이거 붙인 만큼 한 2mm 정도 그 정도 해서 한 장을 가지고 만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되시면 폭이 같거든요. 이 폭은. 그리고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폭이 같고 이 폭이 같은 만큼만 놔두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반대 부분을 그려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재단을 했습니다. 재단을 했으면 이 심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오냐면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이쪽에 지금 구멍을 뚫어 놓은 것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보시면 이 가운데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뚫려 있지 않은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넣어서 뭔가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됐을 때 이쪽 부분에는 바느질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공간의 여유를 준 거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장식을 달기 위해서 휘어져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만큼은 이렇게 심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장식이 달리는 부분이 이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크리저 열선을 긋고 나서 구멍을 다 뚫어 버릴 겁니다. 구멍은 여기서 보신 이 부분 빼고는 다 뚫어 버릴 거예요. 크리저를 다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 11자 모양으로 먼저 구멍을 다 뚫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뚫을 겁니다. 자, 한쪽을 다 뚫었습니다. 한쪽을 다 뚫었는데 물론 이것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반대편을 그냥 똑같이 뚫으셔도 돼요. 그런데 길이가 길면 길수록 내가 조금씩 당겨지거나 밀면서 이 간격이 조금씩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트랩이나 이런 것들 간격이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중간에 체크 포인트를 하나씩 찍어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쪽을 제가 먼저 뚫었단 말이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마 그 영상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수직이라고 잡고 이 반대편에 똑같이 구멍이 나중에 뚫릴 거라고 살짝 체크를 해두는 거죠. 이것을 두세 군데 정도만 해놔도 전체가 틀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틀어줘도 되는데 전체가 다 반땀씩 틀어지면은 다 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체크 포인트로 이렇게 직각자처럼 놔두고 체크를 해둡니다. 그 영상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해보시면 충분히 이 상황 말고도 다른 데도 써먹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자를 마저 뚫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체크 포인트로 찍어 넣은 점은 무조건 뚫려야 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구멍을 다 뚫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 장식 쪽을 잡아줄 그럴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이 구멍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저는 3.38짜리를
쓰고 이 사이즈에서는 8개씩 맞춰서 뚫는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같이 쓰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있고요. 여기는 요 포인트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뚫어지게끔 세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하는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찌 되었든 이쪽에 있는 구멍 개수랑 이쪽에 있는 구멍 개수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꼭지점은 공통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 한 점이 나중에 바느질 할 때 이 점과 같이 엮이게 됩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엮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요 포인트 여기에서 모아지는 포인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한번 뚫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1자 모양 다 뚫리고요. 이쪽에 장식이 달려서 고정될 그 포인트도 같이 뚫어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멍을 다 뚫어 왔습니다. 지금 이쪽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비춰서 보이시는 게 이쪽 끝부분 뚫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살짝 장식이 들어가는 부분만큼 안 뚫렸고 여기에 마저 뚫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다 뚫렸고 여기도 요만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지를 여기에 살짝만 붙여놓고 바느질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본딩을 안 하고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 본딩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운데 살짝 고정만 시켜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면 제가 지금 뚫어 놓은 데를 안쪽을 한번 가이드를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은펜으로 그어 놓은 이 부분만큼이 지금 안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왔을 때 이 심지가 딱 이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리게끔 사이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맞아떨어지게끔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심지를 살짝 가운데 본딩을 하고 바느질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했습니다. 고정을 했고 바느질은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겁니다. 지금 이 일자 부분 이쪽이죠. 이렇게 해서 일자 부분 한 군데, 그 다음에 이쪽 한 번, 이쪽 한 봉, 총 3번을 나눠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일자 부분 먼저 하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이 부분에 구멍이 하나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반대편에 구멍을 맞춰서 넣어주고 양쪽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느질 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살짝 이렇게 모양을 잡아놓고 하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구멍을 넣고 반대편 구멍 넣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뚫어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양쪽이 사선이 명확히 나오게끔 하는, 따로 뚫어서 하는 바느질입니다. 그 바느질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양쪽이 꽈서 하지 않더라도 사선이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바늘이 실을 뚫는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살짝씩 당겨서 해주시고요. 아마 구멍 2-3개 정도 하면 모양이 잡혀서 훨씬 하시기 이제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잡고 여기도 넣어서 반대편 해서 빼고, 그래서 이거는 구멍끼리 맞춰서 바느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느질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일자 부분을 바느질 했고요. 이제 이 스퀘어링 장식을 이렇게 고정해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는데, 장식도 2가지가 있죠. 이렇게 딱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장식이 있고,
이렇게 나사식으로 풀어서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사로 풀어서 하는 게 더 비싸요. 비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넣은 채로 바느질을 해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되고, 이렇게 풀어서 꽂을 수 있는 방식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것을 넣어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넣어서 한번 바느질을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넣은 채로 보면 이 첫 번째 구멍,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여기 끝부분 바느질부터 해서 포함해서 8개가 뚫려 있을 거고요. 이쪽 반대쪽 같은 경우는 이 꼭지점에 있는 구멍부터 해서 8개로 개수가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아 놓은 채로 이 첫 번째 구멍 꽂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첫 번째 구멍을 꽂아 넣어서 보시면 이렇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하시는 거는 아까 일자 부분 바느질 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2번 바느질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감아서 2번 해주셔도 되고요. 이거는 취향이라서 저는 그냥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겨서 바느질 하시고, 이렇게 당겨서 바느질 하시고, 구멍끼리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면서 조금 모양을 잡아주셔도 돼요. 그런데 굳이 이 단계에서는 모양을 잡아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가다 보면 크게 어려움은 없지만 이쪽 모아지는 지점에서 조금 고민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바느질이 됐어요. 바느질이 됐고, 그 다음 구멍은 어디냐면 이 일자 부분에 이 구멍이고요. 여기도 지금 꼭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구멍을 2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멍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꼭지점에 있는 구멍에 이렇게 채워서 나와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빼놓으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채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바늘이 여기서 넣은 다음에 반대편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쪽은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꼭지점 구멍을 한 번 더 쓰면서 이쪽 반대편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쪽 부분을 이렇게 모아주면서 바느질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구멍끼리 맞춰서 쭉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만 한번 체크만 하시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똑같이 하시면 이 길이가 좀 길었다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핸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따로 탭을 만들어서 또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쪽 부분은 에치코트를 칠해서 마감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고정형 분리가 되지 않는 사각 링을 쓰는 경우에는 이 부분만큼은 먼저 에치코트를 칠해 주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간단히 영상으로 올리기 때문에 지금 칠을 안 했고요. 만약에 이렇게 분리형이면 이렇게 바느질을 하고 나서 칠을 다 하신 다음에 이 분리된 것을 꽂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비싼 것도 좀 있어요. 작업성이 조금 편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핸들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저러 디테일들이 조금 더 들어가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들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핸들을 만드는 방식 중에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바느질을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심지를 꽂아 넣어서 당겨서 꽂아 넣어서 빼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길게 나온 채로 붙여서 한꺼번에 뚫어서 바느질을 한 다음에 재단을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것을 기준으로 조금씩 바꿔서도 해보시고 다른 것에 변형해서 적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재밌게 그리고 다양하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도안은 제가 같이 그 링크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